자, 통통 씁니다. 자, 외통구 세 번째 사회문화 영상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은 대중문화 그리고 문화 변동 갑니다. 앞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하위 문화와 대중문화가 세트 메뉴고요. 다음에 문화 변동이 따로인데 영상 길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중문화부터 가겠습니다. 대중문화. 먼저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부터 봅시다. 사회구조가 변화했어요.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봅시다.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임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분이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신분적인 자유가 등장하게 되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자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많아졌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물질적으로. 그러한 사회 구조가 변화하였은 한 상황 속에서 대중매체도 발달하는 겁니다. 대중매체도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중매체가 뭐냐면 대중을 상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을 대중매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등을 다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다. 대중문화가 뭔지 한번 봅시다. 대중문화의 의미. 대중문화의 의미.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 말이 어려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제 공유하는, 서로 함께 즐기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면 돼요. 특징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다. 이런 대중문화의 순기능으로는 고급 문화를 대중화한다는 거. 과거에 귀족들이 즐겼던 뭐 오케스트라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TV를 틀면 바로 들을 수 있죠. 또 문화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민주화. 사람들이 대중매체, 인터넷, 그리고 또 뭐 신문, TV를 보면서 문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대중매체가 없던 시절에 비해서는 문화라는 걸 즐기기 상당히 쉬워졌죠. 그래서 계층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전에는 이 문화를 즐기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면 계층별로, 이제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역기능, 대중문화에 대해 안 좋은 점은 문화의 획일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특성 때문에 획일화가 일어나요. 전달되는 대로만 이 시청자나 청취자들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문화의 상업화로 질적 저하.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상업성을 가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문화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또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큰 사안이 있을 때 이것들을 다른 사람, 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 정치적 이슈에서 돌리기 위해서 대중문화적인 측면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많았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치적인 무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라는 게 대중문화의 특성입니다. 어려운 점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중문화고, 이제 문화 변동 갑니다. 근데 문화 변동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어요. 문화 변동부터 갑시다. 문화 변동의 의미.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이 문화 변동이에요.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볼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다.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색칠로 해줄게.
내재적 요인은 사회 내부에서 문화가 변동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고요. 외재적 요인 당연히 외부에서 뭔가 문화를 변동시키겠죠. 그러면 내재적 요인부터 봅시다. 발명.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듦. 여기서 포인트는 이전에 없던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이라거나 화약이라거나 혹은 우리가 굴리는 바퀴 같은 거 있죠. 자동차 바퀴나 자전거 바퀴. 이런 것도 그전엔 없었으나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발명. 발명을 하면은 문화가 바뀔까? 바뀌죠. 종이가 없던 시절엔 글을 쓰기 어려웠죠. 바닥에 쓰거나 어디 가죽에 이렇게 새기거나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종이라는 게 생기면서 종이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식이 훨씬 더 보급이 되고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더 잘 발달하고 이런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종이의 발명이. 그래서 발명이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발견의 포인트는 이미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걸. 이 발명과 발견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발견은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데 몰랐던 걸 찾아내는 게 발견입니다. 대표적인 게 불, 전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존재했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구상에 원래 존재했었으나 과거에는 사람이 몰랐습니다. 불이라는 거를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찾아낸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는 걸 찾아낸 거고 이걸 찾아낸 발견이 왜 문화를 바꿔? 당연히 바꾸지.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온돌이나 벽난로처럼 방을 따뜻하게 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음식을 익혀 먹어서 배탈이 나게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거나 하는 인간의 문화가 변하죠. 발견을 통해서. 그래서 발명과 발견의 공통점은 내재적 요인이구나. 이게 왜 내재적이에요? 다른 접촉 없이 그 사회 내부에서 뭔가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건 이제 외재적 요인입니다. 공통점은 전파예요. 전파한다는 게 뭐냐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달. 봅시다. 먼저 외재적 요인 중에 첫 번째 직접 전파. 직접 전파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뭔가가 직접 다른 사회에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직접 전달되는 게 직접 전파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성원의 이동이죠. 이 A라는 문화의 구성원이 B라는 문화의 구성원으로 갔어. 그러면 A라는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겠죠.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씨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엔 그 전까지 목화가 없었습니다. 목화솜이 없어서 겨울철에 굉장히 춥게 지내는데 이 우리나라의 문익점 씨가 이걸 중국에서 몰래 가져와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심었죠. 그래서 목화솜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됐던 겁니다. 직접 가서 가져왔잖아. 목화솜이라는 이런 문화 요소를. 그래서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간접 전파의 의미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통해서 전달된다는 그게 바로 매체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중매체가 바로 있을 수 있죠.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류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K-팝 스타들이나 영화,
음식들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좋아할까 그거를. 직접 다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K-팝 스타를. 다 인터넷이나 TV로 봤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이제 뭐 K-팝을 응원하는 문화 아니면 K-팝을 보고 따라하는 문화 뭐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막 생겨나면서 변화하는 거죠. 그런 문화 변동은 외부로부터 왔죠. 그들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간접 전파입니다. 다음 자극 전파.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외부 요소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이거 너무 신기한데? 라는 자극을 받아서 발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극 전파예요. 그래서 자극 전파는 자극 플러스 발명입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한국사를 배우면 알았겠지만 신라 시대에 설총이라는 이제 분이 만든 이두라는 문자가 있죠. 한자 문자를 보고 이거 한자를 좀 보고 힌트를 얻어서 만든 문자가 바로 이두라는 문자죠. 새로운 그 한자라는 그런 외부 문화의 자극을 받아서 이두라는 걸 발명해낸 거니까 자극 전파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체로키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체로키족이 영어 알파벳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체로키 문자라는 문자를 발명해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알파벳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시가 바로 자극 전파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까지 봤으니까 잠깐만요. 외재적 요인 정리 한 번만 더 할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모두 다 다른 문화에서 전달받아서 문화가 변동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재적 요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거의 동일해요. 내재적 변동, 발명, 발견으로 인해서 한 사회 내에서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문화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명,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영국의 증기기관 알죠? 뭐 제임스 와트 뭐 그런 거. 그러한 문화가 총체적으로 변화되겠죠. 총체적인 게 뭔지 알죠? 전체적인 게. 이 증기기관이 발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발명이 되고 기계가 발명되다 보니까 가전제품이 발명이 되고 가전제품이 발명되다 보니까 이 여성의 가사노동이 줄어들고 여성의 가사노동이 줄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늘고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변하는데 내재적으로 발명 발견으로 인해서 외부적 변동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접변한다는 게 접촉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는 거. 그래서 이를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의 강제성에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문화가 접촉하는 방식이 강제적이다. 문화 수용자,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접촉돼서 문화가 전달되었다. 라고 한다면 강제적 문화 접변인데 대표적인 예가 식민 통치가 있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일본의 그 말을 쓰게 한다든지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또 뭐 창씨 개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강제적인 문화 전달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발적 문화 접변. 자기가 원해서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반영된 자기가 원해서 문화를 바꾸는 변동하는 그런 형태. 이민이나 유학.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배우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발적 문화 접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